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91,751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44,459명, 완치 5255명으로 집계되어 4.9%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었으며 사망자 수도 늘어 치사율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제약사와 협력하여 백신을 개발하는 인도네시아 제약회사 바이오파르마는 3단계 임상시험에 사용돼 백신 총 2,400개가 도착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8월부터 시작될 임상시험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1월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반둥의 빠자자란 대학교에서 1,620명의 표본을 채취하여 진행되며 나머지 백신은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검사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이 성공하면 내년 1월에서 4월경에 백신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 중인 백신을 투약받은 모든 환자가 항체와 T세포 형성에 성공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T세포는 이미 감염된 세포를 확인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해당 결과는 1차 임상시험에서 나온 것이라 아직 백신 생산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이동할 때 소지해야 하는 출입허가증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스마트폰 건강상태 확인 앱으로 대체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앱은 다운로드하거나 자카르타 주정부의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허가증 제도는 누바람 귀성을 막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시행하였으나 이미 몇 주 전부터 이동에 큰 제약이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는 본사 직원 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판정되어 24일까지 남부 자카르타의 본사를 잠정적으로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대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본사에만 적용되며 현장의 보안 및 서비스 담당은 평소와 같이 운영되어 전력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5월까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정리해고자의 수가 306만 명에 이르고 비공식 인원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실업자 수가 아닌 코로나 사태 이후 퇴직이나 해고를 당한 인원의 수이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력자원부는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지만 불투명한 경제 전망 속의 실업률은 9.1%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내년에 유럽연합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마무리해 코로나19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경제조정부 국제협력국 사무국장은 인도네시아와 유럽의 협정이 체결되면 무역, 투자, 관광이 부흥할 것이라며 양 국가 간 상호이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작년 무역액은 267억 달러 규모로 인도네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 국가입니다. 해당 협정 협상은 2016년부터 9차례 시행됐고 올해 3월 다음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6월 온라인 회의로 대체됐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올해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인도네시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9% 감소한 6,45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4.28% 감소했습니다. 이 중 대유럽연합 수출은 12.5% 감소한 64억 달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가로막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LG상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 역량을 공유하고 자금 지원도 검토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팔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것이며 중소벤처 스타트업의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협약은 LG상사가 처음 맺은 것입니다. LG상사는 산림 산푸르나, 시나르마스, 블루버드 칼베 등 인도네시아 중견 및 대기업 8개사의 신기술 적용 가능 분야를 발굴하여 한국 스타트업과 연결하고 현지 실증 기회도 제공하여 인도네시아에서의 실질적인 사업화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LG상사가 보유한 현지 대기업과 유통망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직접 선별한 우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오프라인 쇼룸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초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01 코어를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스마트폰은 5.3인치 HD 플러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하였고 미디어텍 MT6739 쿼드코어 칩셋과 1GB의 램 메모리, 16GB의 스토리지를 장착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체제는 안드로이드 지오 에디션으로 실행이 되어 기본적인 스펙은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인데
인도네시아 판매 가격은 110만 루피아로 최저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반영하고 미국의 제재로 인한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이 주춤하는 사이 해당 시장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제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조용히 출시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자동차 기업 동풍소콘의 인도네시아 합작회사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글로리 아이 오토를 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차량은 기존 글로리 모델의 음성 명령 기능 등을 탑재하였으며 현재까지 가격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 상시 투명호링 자동차의 인도네시아 법인은 다목적 차량 코르테즈 시티 타입S를 출시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타입S는 보급형 모델이면서 상위 모델인 기존의 차량과 같은 1.5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였으며 자카르타 판매 가격은 2억 3,300만 루피아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동차제 조업협회에 따르면 6월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17,616대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2,510대였던 5월에 비해 크게 회복된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 수출 대수는 53% 감소하였고 수입 대수는 78%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신태용 감독과 한국 코치진이 인도네시아로 복귀하였습니다. 신태용 감독과 코치진은 코로나 사태로 훈련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4일 한국으로 일시 귀국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인도네시아 현지 선수들과 원격 훈련을 진행하였지만 비대면 훈련의 한계를 느꼈고 특히 내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이 자카르타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선수들의 체력과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8월 7일까지 자카르타에서 훈련한 뒤 8월 9일에 선발된 30명의 선수들과 한국 훈련을 떠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강팀들과 겨뤄봐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다양한 팀들과 평가전을 치르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태용 감독은 선수들을 한국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물론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태용 감독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동안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마찰이 있었으나 현지 언론의 신임 여부 조사에서 90% 이상의 압도적 지지 결과가 나왔고 인도네시아 정부 차원에서 신태용 감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발표되면서 신 감독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내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쿠팡 해안에서 길이 29m, 무게 100톤에 달하는 흰 수염 고래가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고래 발견 소식에 수많은 인근 주민들이 찾아와 구경을 하였습니다. 해양당국은 고래 사체를 일단 땅에 묻은 뒤 부패가 완료되면 골격을 파내 연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밀물 때 고래 사체가 바다에 떠밀려 사라져 현재 고래 사체를 찾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16종의 고래와 돌고래가 횡단하는 길목으로 주변에서 종종 고래들이 출현하는 지역입니다. 흰수염 고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지만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온대와 아열대 해역에서 보내고 봄에 북태평양과 북대서양 남극해를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